이야기는 경기도 지역 소공원에 자주 목격이 되고 출몰하는 빨간 원피스의 귀신 괴담이다. 빨간 원피스의 소녀는 16세에서 18세 사이로 추정이 되며 늦은 밤 특정 시간에 코드 채널이 맞는 사람 앞에 나타나고 보인다고 한다. 소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으며 반에서 항상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한다. 거기다 소녀는 음침한 분위기로 인해 학교 그부들에게 늘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학교 내 불량한 학생들에게 소녀는 타깃이 되며 더욱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늘 공원에 와서 험한 꼴을 당했다고 한다. 불량 학생들은 지능적으로 겉으로 표시도 안 나게 얼굴은 건드리지 않고 주로 신체 부위에 폭력을 가했다. 그러면서 금품깔취도 소녀에게 정기적으로 일어났으며 불량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너희 가족들 또한 가만 내비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 가뜩이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겁이 많은 소녀에게는 저러한 통보는 사실상 족쇄와도 같은 거였다. 집에다가도 학교에다가도 그러한 상황을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소녀는 괴롭히는 무리들을 향해 저주의 글을 쓰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를 항상 반복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불량 학생들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게 되고 만다. 불량 학생들은 공원에서 늦은 밤 친한 오빠들까지 불러들여 소녀를 상대로 몹쓸 짓까지 시키게 된다. 소녀는 그대로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이런 최악의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라며 원한이 싹트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소녀의 얼굴은 멀쩡해 보였지만 온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었다.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는 소녀는 불량 학생들을 향해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마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꼭 죽이겠다는 신념으로 커터칼을 소지한 채 불량 학생들에 의해 다시 공원으로 불려 나오게 된다. 이윽고 여느 때와 같이 폭력이 이뤄졌고 소녀는 맥없이 쓰러지게 된다. 막상 용기 내어 커터칼을 꺼내 저들을 향해 휘두르고 싶지만 소녀의 성격상 그게 여간해선 쉬운 게 아니었다. 소녀는 그렇게 또 구타를 당하고 수모를 겪은 뒤 풀려나 터덜터덜 집으로 오게 되고 만다. 그러면서 소녀는 자신의 나약함에 몸서리를 치고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그렇게 소녀는 꺼내놓은 커터칼을 보며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학교에도 더 이상 가기가 싫었고 무엇보다 그냥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은 소녀였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소녀는 마침내 정신착란 증세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해 복수를 해야 한다고 중얼댈 뿐이었다. 소녀의 부모님들도 소녀가 큰 이변이 있는 것을 느끼고 학교에 면담을 청하였지만 학교에선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모님들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을 좀 하자고 말을 하였지만 소녀의 마음은 이미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소녀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하고 학교를 나가게 된다.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힌 불량 학생 일원 중 한 명을 따로 으슥한 곳으로 불러냈고 준비해왔던 커터칼을 꺼내 학생을 향해 휘두르려 했지만 눈치 빠른 학생은 이상 징후를 느끼고 재빨리 소녀를 제압하게 된다. 그렇게 복수 실패로 돌아간 소녀는 더욱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한 사실이 발각이 되어 불량 학생들에게 소녀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정도로 구타가 아닌 고문을 당하게 되고 만다. 그렇게 공원에서 일을 당하고 멍하니 있던 소녀는 이대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그냥 편하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말들이 메아리치듯 울려 퍼진다. 소녀는 만신창이인 상태로 넋이 나간 것 이상의 상태로 집으로 유유히 걸어가서 방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방에서 커터칼과 작년 생일날 사준 새빨간 원피스를 갈아입고 다시 유유히 공원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소녀는 캄캄한 정글짐 안쪽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손목을 강하게 몇 차례 긋고 그곳에서 원한에 사무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이 없던 불량 학생들 5명에게 소녀는 그들이 공원으로 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후 불량 학생들은 다른 괴롭힘의 대상을 공원으로 데리고 왔고 그 소녀 또한 고초를 겪고 있었다. 그렇게 불량 학생들은 공원에서 일을 치르고 난 후 얼마 있다가 불량 학생 중 A가 폭주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공중으로 붕 뜬 후 그대로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져 뇌사 판정을 받게 되고 만다. 그럼에도 4명은 또 당시 괴롭히는 소녀를 여지없이 공원으로 끌고 와서 괴롭혔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 4명 중 B가 이번에는 길을 걷다 옴프 파인 곳을 잘못 밟고 아킬레스건이 크게 손상이 되어 다리병신이 되고 만다. 2명이나 이상한 사고를 겪거나 상태가 이상해지니 그들은 전에 자신들이 괴롭힌 미연이다 복수하는 것 아니냐며 공원에 오고 난 뒤로 사고를 당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낀 3명은 그 후로는 절대 그 공원을 오지 않았고 심지어 2명은 먼 곳으로 전학을 가기까지 한다. 남은 1명은 지속된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헛것을 보고 정신 이상 증상이 오게 되며 정신과 감정에서 정신병 판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불량 학생 무리들 5명 중 3명이 불가사의함에 험한 꼴을 당하고 만다. 그 와중에 불행 중 다행히도 괴롭힘을 당하는 새로운 왕따 소녀는 미연이로 인해 그들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됐다. 왕따 소녀는 그날 공원에서 구타를 당하는 중에 몸을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때리는 것이 아파서가 아닌 미연이가 그들 뒤에서 원한에 사무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픔보다 무서움이 더 컸기에 얼굴을 파묻고 웅크리고 있었다고 말을 한다. 그렇게 나머지 2명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2명은 더 이상은 그 공원에 갈 수 없다. 아니, 가지 못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미연이는 남은 그 2명을 지금도 찾아 복수하기 위해 공원을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빨간 원피스를 입은 소녀 귀신은 주로 남자보단 여자에게 자주 목격이 된다고 한다. 미연이가 나타나면 무서운 모습에 원망 가득한 눈으로 빤히 응시하고 사라진다는 빨간 원피스의 소녀 귀신. 아직도 그곳에는 미연이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